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융합 충북연합회 오한선 회장님을 모시고 연합회가 하는 일과 지역 현안 등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융합 충북연합회장 오한선입니다. 권위 있는 방송 HCN 충북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융합연합회장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연합회는 2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7년간에 있는 그 훌륭한 연합회를 회장을 맡음으로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사들의 성장 발전을 통해서 충북 지역 전체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중소기업 충북연합회 15대 회장님으로 이제 선출되셨습니다. 예. 우리 그 중소기업 융합 충북연합회 그 시청자분들은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중소기업 융합 충북연합회가 어떤 그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좀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융합회는 1994년에 창설을 하게 됐고요. 네. 처음에는 이업종 교류회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설 목적은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국 조직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는데 네. 중앙회를 비롯해서 전국 시군 내 각 13개 연합회가 있고요. 예. 또 해외 각 지구에 연합회가 또 별도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충북연합회는 각 지역별로 단위 교류회가 있는데 그 16개의 교류회가 있습니다. 그 16개 교류회를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또 나아가서 융합까지 이루는 기술력을 통합하고 그래서 또 R&D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제품들을 지금 생산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단체가 우리 융합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 지역의 회원사는 몇 개 업체가 좀 지금 현재 300여 회원사가 지금 활동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네. 오래된 전통 있는 그 단체네요. 그렇습니다. 27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 자, 연합회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기업과 기업 간의 교류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기업의 우리 연합회 핵심은 협업과 이제 융합입니다. 네. 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교류의 방법은 이제 매월 단위 교류회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요체는 바로 이제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복합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각 교류회에서 진행을 하면은 우리 연합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그 결과물을 발표하게 하고 또 연말에 프라자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그래서 각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 기업과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예.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과 기업 간의 시너지를 효과를 낸 것 중에 좀 어떤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16개 이제 단위 교류가 있는데 예. 각각의 교류별로 이제 시너지가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한다면은 예. 우리 창조융합회라는 이제 단위 교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살균 소독제를 개발을 했는데 4개 업체가 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제품이 지금 잘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판매를 별도로 활성화시켜서 각 기업들이 매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이제 인정을 받아서 전국의 소그룹 협업 지도 사업으로 선정 평가가 있는데 그 1등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명단융합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태양광 LED 금연등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아마 관공서나 공원에 가면은 금연등이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텐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야간에 LED로 금연등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우리가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는 18개 기업이 같이 협동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것은 3개 정도 업체가 기술을 개발 투자했지만 그것을 다시 마케팅을 같이 하자라는 개념으로 한 교류에서 전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가 있고요. 또 이제 청주융합회라는 곳에서는 초음파 튀김기가 있습니다. 우리 식품업체에서 어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교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섞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는 그 균일한 그런 이제 그 퀄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교반의 시간을 2분 1로 축소시켰고 거기에 나오는 제품이 일정한 유지가 돼서 더 훨씬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도 3개 업체가 같이 협업을 했고요.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청신융합회라는 이제 교류가 있는데 여기는 12개사가 협업을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은 친환경 수출용 박스 개발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컨테이너에 실을 때에 이제 우리 이제 박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환경이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친환경 박스를 개발한 이 팀에서 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한 것은 뭐로 했냐면은 소 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에 자동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용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요즘에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지금 시제품이 나왔는데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16개 교류회가 각각 전체 R&D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서 그것이 각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가 도출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서로 교류하고 예. 이를 통해서 협력하고 또 상생 발전하고 예. 또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침체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예. 또 대기업과 또 협업을 통해서 또 세계적으로 또 진출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좀 더 한 단계 두 단계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아이디어 단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굉장히 예, 그 예. 뜻깊은 단체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구책 노력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협력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상생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뭐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쵸? 예, 중요한 부분.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제품을 결과물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로. 그러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려면은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판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판로 확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이제 중기청, 그 다음에 이제 중진공,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코트라랄지 무역협회나 네네.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국가기관에서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들까지 이렇게 피부로 체감으로 닿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그것을 시제품으로 만들고 제품을 만들려면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영에서 필요한 자금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하려면 새로운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자체와 정부 각 기관에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소기업이 자구책 노력을 하고 또 중소기업이 그 강소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중소기업 융합 충북연합회에서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정부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각 이제 산하 단체에 이제 그것을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연합회는 그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내려오는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을 우리가 이제 이인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기한을 설정해서 주면은 약 3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약 2,000명에게 우리에게 지원한 사례가 지금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일자리 사업도 그거는 이제 IT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을 했을 경우에 6개월간 약 200만 원의 지원을 계속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 제도를 우리 연합회에서 이인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가 많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아, 예. 그래요. 청년들의 어떤 그 취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좋습니다. 제도인 것 같은데. 예, 예. 그 아무쪼록 청년들이 더 많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소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죠. 예.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경제 어떤 어려움이 더 클 텐데 지금 회장님이 보시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죠. 체감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완제품이 됐든 소재나 부품이나 그런 모든 원자재까지도 포함을 해서 교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이 원활하게 지금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수출의 어려움도 예, 있고요. 물류가 더 대량이 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각종의 선사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원활한 회전력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금은 3배, 4배 늦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제품을 한 달 동안에 내가 회전을 해야만이 자금이 돌아갈 텐데 3달, 4달 돌아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는 경상 운영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심각해지죠. 이것이 지금 갈수록 시간이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항상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단축을 해서 빨리 전달이 돼서 제품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할까 그것들을 다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각각의 지금 선사나 컨테이너 수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자금 영향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 악영향이 계속 지금 악순환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최근 그 정치권에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 논의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뭐 4일제, 주 예. 4일제 얘기도 나오고 예, 예. 찬반 논란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중소기업에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관련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근로자 중심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의 중심과 근로자의 중심을 서로 그야말로 협업시켜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절충안을 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로자 중심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이 강력하게 된다는 네.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개발된 시행이 된 중대재해법 같은 거. 이제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그 재해를 방지하는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경영주에게 더 가중처벌하는 법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은 근로자들이 52시간만 근무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금 대선 주자는 주 4일제를 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현장 중심이지 않다는 거죠. 그냥 어떤 탁상의 중심이 되고 어떤 이제 인기 영합적인 중심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3일을 놀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생산하냐는 얘기죠. 생산성이 안 나오면 결국 수익이 저하가 되는 거고 수익 저하가 결국은 근로자에게 복지가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산성을 강화를 해야 소비가 활성화되는데 소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산에서 한 곳에서는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지금 정책과 정치 지도자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체감 온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중소기업이 현장에 있는 그 경영인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작은 소기업들의 경영인들 얘기를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좀 큰 규모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도 정책 위반자나 지도자들이 더 많이 발로 뛰어서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예. 그 근로자들도 더 많은 복지와 좋은 복지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예. 중소기업이 위축이 어떤 법안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축하는 법안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과적으로 근로자들 역시 힘들어진다는 거와 마찬가지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다시피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지금 내국인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용역,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사람들이 없으면 가동이 안 들어갈 지경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임금을 내국인과 적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각의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고 효율성이 다른데 일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임금 기준을 좀 차별화가 둬야 되고 그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도 좋은 이제 기업을 향한 이제 방안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중소기업 융합회를 통해 그 회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뭐 제도 개선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제도 개선 그런 개념들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연합회장으로서 우리 중소기업 융합연합회가 나갈 방향
그런 비전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지금 회원사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 연합회가 300여 기업이 있지만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수로서는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정기적으로 수출 세미나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바이어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그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이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R&D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융합연합회의 핵심이 협업과 융합이거든요. 네. 근데 협업과 융합의 바탕에는 R&D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좀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또는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회원사들이 확장이 좀 더 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충북이 지금 이제 11개 시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연합회가 청주와 충주와 진천 이쪽으로 중심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부권에 이제 보훈요청 영동이나 이제 동부권에 이제 제천 단양이랄지 또는 중부권에 이제 그 음성 괴산, 증평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기업들 우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 교류회를 만들어서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연을 좀 확장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제 융합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요거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제품들을 다 전시를 하는 거죠. 상설 전시를 하면은 굳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 필요하면은 전시회도 나가지만 굳이 안 나가는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그렇죠. 일괄적으로 보게 하면은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충북에는 그런 상설 전시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오송에 컨벤션 센터를 지금 이게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공간들을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딱 진열하고 거기에서 모든 브리핑룸도 만들고 그래서 바이어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허브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 이제 비전이 되겠고요. 이제 끝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우리가 기업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북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회장님은 지금 화장품 제조업체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K-뷰티에 대해서 이제 저 세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K-뷰티가 또 우리 그 오송에 전 세계에서 오송이 뷰티 산업의 중심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K-뷰티 앞으로의 전망 또 정부의 어떤 지원 뭐 이런 건 어떻게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K-뷰티가 이제 어떤 코로나 형국을 맞으면서 약간 침체된 느낌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35개국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와. 그 바이어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소위 말하는 경제적 선진국과 후진국을 통틀어서 K-뷰티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관련된 이제 드라마 산업이랄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랄지 그런 K-문화와의 접목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K-뷰티 자체로서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K-뷰티는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중요 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충북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제 경기권과 충북권이 K-뷰티의 핵심 이제 지역인데 앞으로는 충북이 그 K-뷰티의 중심이 우리나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식약처를 비롯한
6대 정책 기관이 오송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바이오, 식품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시용 지사님께서 2013년도에 그것을 화장품, 바이오 산업을 6대 정책 사업으로 선포를 하시고 네. 오송 박람회 엑스포를 열었어요. 네. 그때 대대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참관을 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외국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외국 바이어들이 소문이 났어요. 네.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각 나라에서 화장품이나 뷰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송 그러면은 정말 충북은 몰라도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는 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오송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충북이 있는 거니까 네네. 그건 엄청 반가워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 이전에 환경이 신뢰가 된 거죠. 그것을 굉장히 크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트로 이제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도 80개 지금 나라에 뭐 100명이 넘는 바이어들이 전부 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냈거든요.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이 K뷰티의 가장 중심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에 임상센터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임상센터에서 뭐냐면 기능성 화장품, 식품, 제약을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성이 있고 또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어쨌든 우리 K뷰티가 오송 세계 뷰티 산업의 오송이 중심이 돼서 좀 더 발전을 거듭해서 네. 명실상부한 세계 중심의 오송, 예. 뷰티 산업의 오송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회장님 그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이 서로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결국 그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목적은 성장 발전이죠. 그 성장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만의 성장 발전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하는 즉 지역 그러니까 충북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단체를 꿈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소망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온 기업들이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융합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그 중소기업들이 충북 지역 중소기업들이 협력하고 상생해서 예. 더욱 중소기업들이 발전을 거듭하고 또 예.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 지역 경제에 예.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의 역량 발휘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중소기업 융합 충북연합회 오한선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